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 새 행정부에서 드디어 대북 정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북 정책, 여기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이 아니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이제 북한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북한이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스텝을 밟고 잽을 날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제발 나 좀 때려줘요 하고 있는 그런 북한인데, 미 새 대북 정책 그리고 그들이 어떤 걸 준비했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지난 주말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죠. 우리 언론, 우리 군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가 미국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걸 보도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이러면서 이건 큰 문제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3월 24일 언론 보도 종합입니다. 정보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 36분께 남포에서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등 다수의 외신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으며, 군 당국은 뒤늦은 해명에 나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 일요일 날 새벽에 이 금성 3호 단거리 순항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걸 발사를 했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든 말든 어쨌든 발표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발표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이 로이터와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에서 나오고, 그걸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보고 이 뭐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군, 정말 도대체 목적이 뭔가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쨌든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떤 군사적 발사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2018년부터 쏘았던 그 수많은 단거리 미사일들, 예를 들면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는 KN-24,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그거 전부 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었어요. 왜냐? 단거리든 장거리든 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핵이 장착됐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으면 위반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협상을 위해서 제재 위반이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북한은 그때는 이제 이 제재 면제 라이센스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새 정권이 어떻게 하냐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미국이 간을 한번 싹 떠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웨이포인트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KH-35 러시아가 만든 우란이라고 하는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이걸 이제 지대함으로 개조한 건데, 이 우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하푼하고 성능과 위력,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방에서는 하푼스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식 이름은 우란입니다. 이 우란을 가지고 금성 3호라는 걸 만들었고, 이 금성 3호를 2발을 쐈는데 웨이포인트를 2개를 찍었다. 이게 뭐냐면 유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냥 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웨이포인트 여기에서 한번 꺾어, 이쪽으로 꺾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꺾어 해서 이 꺾는 포인트를 줬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타격하고자 하는 군함이 여기 있으면은 미사일을 양쪽으로 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웨이포인트 찍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1번을 먼저 쐈으니까 여기는 크게 우회해서 들어가고, 2번은 나중에 쐈으니까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작게 우회해서 들어가고 해서 타겟에 들어갈 때는 동시에 딱 들어가게끔 시간 조절을 딱 해서, 웨이포인트를 여기는 크게 우회, 여기는 작게 우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시에 들어가서 적의 어떤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가지고 하나는 요격당하더라도 하나는 명중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하죠. 이제 이런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남포에서 했는데, 자, 여기 이거 제가 번외인데, 이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라고 우리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남포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중국 쪽으로 발사했다, 이 말은 뭐냐? 북한이
중국에게도 이렇게 대들고 미국에게 대들고 하니까 미국에게 대들다고 해서 그 딱히 나쁜 거 아니야. 북한 아무게 다 그런 거야.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북한의 어떤 저런 그 대미 항전하는 모습을 나쁘게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야 니들 중국 싫어하지? 중국 쪽으로도 북한 쐈으니까 보수 우파 니들 비난하지 마. 북한 니들하고 똑같잖아 지금 중국에게 쐈는데 이 인식을 살짝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단어 선택을 중국적으로라고 하는 얄팍한 수를 썼는데 정말 참 가증스러운 단어 선택입니다. 어쨌든 안보리 계류 위반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서해에서는 금성 3호를 쏘았는데 동해에서 2탄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있죠. 제가 그저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북한 함경남도의 선덕비행장 원산 위죠. 여기에서 AN148 고려항공의 특별기가 가장 최신형 비행기가 선덕비행장에서 평양으로 날아가고 있는 항적이 잡혔습니다. 이 말은 북한 최고위층이 이 지역에 가서 뭔가를 점검했단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역은 항상 북한이 해안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아니면 이 선덕비행장에서 북쪽으로 가면 SLBM을 만드는 심포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항상 이제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그 원산 인근, 뭐 기대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뭔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려는 그런 준비를 이미 완료한 것을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결국 이제 동해에서 제대로 된 유엔 안보리 위반을 한번 결행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E8 조인트 스타즈 지상을 완전히 그냥 탐색하는 그 E8 조인트 스타즈가 강원도 일원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ADS-B 굳이 위치 공개 안 해도 되는데 북한 보고 나 여기 와서 보고 있어 조심해 라는 거죠. 조인트 스타즈는 이 항공을 이 비행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을 보러 조인트 스타즈가 와서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탐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에서 RC-135W 리벳 조인트가 와서 계속 지금 특수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북한이 이제 2탄 이제 1탄은 간보았고 2탄은 진짜로 이제 미국을 자극하는 안보리 제재 위반을 한번 하는 거. 전임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정도는 위반 아니야. 그거는 뭐 주권 국가 누구나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근데 분명히 위반이거든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사일 쏜 거.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한 그놈들 역시 똑같은 놈들이었어. 라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하죠. 3월 23일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놈들은 똑같은 놈들이야.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과거냐, 3, 4년 전까지의 과거냐, 아니면은 이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게 언제까지의 과거냐. 자, 그래서 백악관이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 다음 주말에 한일에 통보할 것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대북 정책, 미 행정부가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정책이 안 나왔죠. 그거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 작업 다 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발표할 거야. 발표,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 그리고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 불러서 말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23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언론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미국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익숙한 도발 목록이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 행위는 이런 유형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외교에 관여한 거의 모든 인사들과 접촉해 엄청나게 철저하게 점검했다.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다음 주말에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워싱턴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을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 그 과거가 이제 나옵니다. 90년대 중반부터의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그때부터 북한 정책을 했던 사람들에게 꼼꼼히 자문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완벽한 대북 정책을 수립했다. 그걸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불러서
말해줄 거다. 이제 한미일 공동 공조를 해야 되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올드 멤버들이죠. 원로들이죠. 이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 이 계열의 원로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신들의 멤버가 누구? 그다음에 이제 부시 8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 오바마 8년이죠. 그 오바마 8년의 멤버들은 지금 다 승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부에 북한 담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시대 그리고 오바마 초기 또 오바마 때 최상층들 이제 최상층부들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은퇴하고 그때 이제 차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했냐? 바로 이 사람들은 북한을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클린턴과 오바마는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클린턴 회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 3월 하순 북한의 심각한 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3월 30일 언론에 말한 대로 나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결심했었다. 그때 전쟁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천 명의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군 장교들이 투숙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기념관이 있는 용산 거기가 그때는 공태였습니다. 왜냐? 육군본부였어요. 전쟁기념관 있는 곳이 바로 국방부 앞이. 그런데 전두환 시절에 그 계룡대로 전부 다 육해공군본부가 옮겼으니까 공터가 됐습니다. 전쟁기념관 만들기 전에. 그 공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 미군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숙박을 합니다. 장교들은 롯데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을 합니다. 수천 명, 장교 2,000명이 들어왔답니다. 이런 상황, 진짜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죠. 왜? 전쟁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바마 시절, 역시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와 같이 오바마가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했었다. 라는 정황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오바마 정부는 그 다음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라고 99.9%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쭉 정부가 이어지면서 북한을 때리는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오바마는 때리려는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클린턴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병력과 항공모함을 증파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뜯어말렸었죠. 클린턴과 오바마의 발목을 잡고 북한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클린턴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시 지금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국권 통수권자로서 단 한 명의 국권도 지원 안 해준다. 전쟁은 안 된다. 라고 클린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돈 다 낼게. 우리가 돈 다 낼 테니까 북한에다가 경수로 지어주자. 경수로로 냉각하는 그 원자로를 지어주자. 그 비용 우리가 다 낼게.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들여가지고 두산중공업에서 경수로 원자로 만들다가 지금 그냥 두산중공업에 있죠. 아직도. 지금 30년 다 돼가니까 못 쓰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심포에도 그 경수로 갖다 얹으려고 어마어마하게 큰 원자로 지금 만들다가 타워크레인까지 지금도 써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고하기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는 내가 그때 말리지 말걸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리지 말지 왜 그랬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바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10월 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인민들 그리고 북한 군인들 넘어와라 문 열어놓을게 라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주의 국무회의에서 대량 탈북 사태 있기를 대비해서 10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 10월 말에 태블릿 PC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회오리처럼 탄핵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런 게 다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6.25 때보다 6.25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나는 가장 나쁜 평화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국 말렸죠. 화염과 분노를 말렸죠. 그래서 전쟁이 발생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전쟁 발생하에서 대한민국이 좋아졌냐?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죠. 그러면 우리만 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 절대 다수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의회, 이제 미국을 구성하는 게 정치인과 국민 아닙니까? 자,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4년과 2016년 때와는 완전 다르죠. 미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 24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3월 23일 최신 뉴스입니다. 초당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24명이 공동 서명을 해서 바이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북한은 핵이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려고 계속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최대 위협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핵 관련 예산을 자르지 마라. 왜?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에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그 저위력 핵무기를 생산하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저위력 핵무기를 잘라버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안 된다. 왜?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저위력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생산해야 된다. 그 예산 자르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위력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그 자산이 바로 잠수함이죠. 그리고 폭격기, 또 함정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서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에다가 이제 다탄두를 저위력 미사일 탄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게 바로 W76-2 탄두입니다. 그게 이제 5킬로톤 이하의 0.5에서 5킬로톤 정도의 아주 저위력. 그러니까 딱 때릴 놈만 때리고 제거할 것만 제거하고 파괴할 것만 파괴할 수 있는 그리고 부수적인 낙진이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서 부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저위력 핵무기. 그래야 위력이 약해야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냥 나라 하나를 도시 하나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너무 세니까 이거 쓸 수 없었잖아. 그래서 딱 제거하고 싶은 없애고 싶은 건물, 시설 이것만 할 수 있게끔 0.5킬로톤에서 5킬로톤까지 아주 저위력 핵탄두를 만들자.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였고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바이든이 자르려고 하니까 민주당까지 나서서 북한이 있는데 자르지 마라. 그래서 W76-2 그리고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이런 곳에 장착해서 때리는 W86-2 이 탄두 예산 자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핵 때리자.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 갤럽에서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3월 23일 이거 다 최신 뉴스예요. 미국 시간 3월 23일이니까 우리 시간 3월 24일이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이 국가 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11개 항목에 대해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미국인이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77%는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응답했고 21%는 북한이 중요한 위협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8%가 북한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전체 응답자의 82%는 북한의 사이버 분야에서도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77%는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23%는 아니 위협 아니야? 아니에요. 21%는 중요한 위협이다. 조금 이제 떨어지죠. 77%는 심각한, 이거 빨리 심각한 거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21%는 중요한 위협. 그럼 나머지 2%는 그냥 위협 아니야? 아닙니다.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전부 다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심각하고 중요한 위협이니까 저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전부 다 북한은 위협이다. 그것도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해결해야 내년도 선거, 상하원 선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대선 다가오죠.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승리하고 싶겠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트럼프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내년도 상하원 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지요. 상원, 하원 다 뺏겨버리면 바로 레임덕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 전부 다 좋아하는 거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98%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레짐 체인지를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북핵이 아닌 북한이다 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을 다시 강조하자면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대한 관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핵이 아니고 북한을 억제하는데
이거 뭐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국무부 정례 브리핑 중에서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North Korea. 중대한 이 관심사 이게 과거에는 이 deterring North Korea nuclear weapon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 중대한 관심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누클리어 웨폰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핵무기 빠졌어요. 그냥 북한을 디터링하는 거. 이거 뭡니까? 북한 정권을 바꾸겠다 이거 아닙니까? 북한을 바꾼다, 억제한다, 바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시키는 게 아니고 북한을 정권을 바꾸겠다. 이 말을 지금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다 3월 23일 날 우리 시간 3월 24일 날 전부 진행되는 말들이에요. 의회, 하원, 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국무부 정례 브리핑. 자, 그래서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안 봐도 뻔합니다. 자, 인권 문제 이런 거 딱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의 가능성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제가 어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한 이제 정말 멸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발 미사일 센 거 한 방 동해 쪽으로 아니면 일본 건너서 센 거 하나 좀 쏴주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